자, 오랜만에 진도 나가지. 자, 남아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남아있는데, 일단 원의 방정식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도형의 이동은 내용이 어려움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필요한 내용들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미리 다 해주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있어. 당연히 뭐 외워야 되는 원리도 있고 공식도 있기는 한데, 당장 배우는 것만 봤을 때는 원의 방정식까지가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난이도가 있을 거야.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도형을 지금 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 문제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 거 또 3학년 도형에 대한 숙지가 그래도 3학년이 지금 이거 내용 하는 거에 비하면은 니네한테는 조금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으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 부분이 좀 있을 거야. 시기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아까 내가 뭐 쉬는 시간 전에 계속 정신교육 했던 것처럼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변화를 좀 주라고 했지 내가 항상 했을 때 그런 거 좀 기억을 잘 하시면서 잘 새겨듣고 공부하시면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난 여기를 어렵다고 생각 안 해 절대로. 여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과거에 니네가 안 해놨던 부분이 데미지가 누적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고생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 하더라. 평면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 자 일단 책에 보시면 기울기가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기울기를 별표 5억 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아니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할 때 내가 엄청 강조했죠? 당장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또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투 미적분 들어가시면 기울기를 통해서 미적분을 정의하고 있다 보니까 기울기는 수학적인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뭐 특징이나 암기해야 될 거는 몇 개 없었어요. 자 지금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기울기 그냥 복습이다. 자 기울기는 무조건 특정 직선에 지나는 점 두 개를 알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설마 까먹진 않았겠죠? 네, 저 자, 오른쪽 안 지워요. 안 지웠네요. 지나는 점의 두 점의 좌표를 x1, y1, x2, 자 y2라고 했을 때 어? 뭔 얘기하는 거야 자꾸? 우리 신설기 하는 줄 알았다. 그대로 갑자기 왜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네 인생이나 걱정해. 필소형이 걱정하지 말고 뭐가 남는다 괜찮아. 오늘 10시까지 나중에. 자 그셋 나와요. 이따가 얘기하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라고 공부를 했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니네 D1 공식 평면적 쓸 때 암기한 거 기억나니? D1 공식 증명할 때도 썼던 그림이었죠. 말로 하면은 x2-x1 이게 밑변의 길이고 y2-y1이 높이에 해당돼서 D1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증명을 했었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빗변의 길이가 곧 두 점 사이에 뭐였어? 거리였지 거리. 그래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니네가 암기했던 D1 공식이었단 말이야. 자,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야 사실은요.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뭐라고 불러? x의 증가량이고 중위 내용이죠. 자 얘는 y의 증가량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자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 이거 번호를 안 썼구나. 나중에 미적분 하시면 여러가지 수학 기호를 공부하는데 그냥 맛보기로 하나만 써줄게. 요즘도 이 책에서는 교재상 쓰기는 할 텐데 증가량을 수학 기호로 직각삼각형 길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기호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면 델타라고 부르는데 아직 몰라도 돼요. 들어봤어요. 델타파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쫙 띄운 거예요. 맞아. 자, 부를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자 이거는 수학적인 용어로는 변화량,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많이 나와요. 감소량은요? 증가와 감소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몰랐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x2-x분의 y2-y1. 자, 이게 니네가 배웠던 기울기의 정의 이게 다였어. 더 있지도 않았어요. 탄젠트. 자, 물론 y는 니네가 알듯이 x를 대입했을 때 나타낸 결과값 함수값이라고 그랬죠. fx. 그래서 f, x, x2를 대입한 거니까 x2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자 y1은 x1을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fx1이라고 써도 된다. 까지가 중학교 2학년 얘기였어.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하는 건 이런 게 있었죠. 현재 이 시계는 어떤 게 숨어있냐면 두 점이 숨어있는데 자 좌표가 x1, y1이면 x2, y2잖아. 그럼 정의상 뭐가 숨어있냐면 x2, y2라는 점과
x1, y1이라는 점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까지 좀 구조상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 기울기의 주된 내용이었고, 니네 중3과도 공부했으니까 하나씩 복습을 해볼까?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자, 어떤 적혈표면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얘가 그냥 직선이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b,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건 당연히 알죠, 우리. 아, 자, 모르면 안 그랬을 때 되죠. 중3 때 우리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겨울방학 때 했었죠? 그 뒤로 한 적이 없죠? 저 기억나냐? 알아요. 말하시려는 자, 거 탄젠스 했을 때. 아니에요? 직선의 기울기가 전부가 맞아떨어지는 게, 90이었나? 자,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탄젠 그냥 그럼 아까 탄젠스. 말한 게 얘분의 얘가 삼각비, 사인, 코사인, 이렇게 탄젠트 됐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탄젠트하고 정의가 일치한다라고 공부했었다. 무슨 얘기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맞췄어요.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자 그때 요 부분의 각도를 편의상 알파라고 하면은 지금 이 파란 요 화살표가 x축하고 지금 평행선이란 거야. 그럼 동의각에 의해서 여기 있는 알파가 요거랑 똑같다고요. 됐니? 자 그럼 그 중에 요것분의 요거가 삼각비 중에서 탄젠트랑 정의가 일치했어. 쌤, 저 맞췄어요. 500원 주세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아, 네. 자, 근데 뭐랑 일치한다고? 기울기의 정의하고 일치한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유형으로 공부를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문제 조건으로도 나와. 저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탄젠트 값은 또 다 까먹었죠? 탄젠트 45도가 1이었단 말이야. 아, 예를 들어서 쌤 알죠, 이게 당연히. 기울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에 있는 각도가 무조건 몇 도야? 45도라는 것까지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까먹은 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내가 삼각비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여기까지 사실 어쨌든 중등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자, 뭐 요건 그렇다 치지만 얘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저거 알았어요. 뭐야? 3번이요. 앞에 공부. 앞에 것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아무튼. 선생님이 니네 1차함수 진도 처음 나갔을 때 문제집에 보니까 뭐 기억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알죠, 선생님. 라센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게 점선 하나 있어가지고 이쪽에 막 1차 함수 공부하다 보면 이쪽에 내가 외우면 안 돼라고 했던 공식이 막 이렇게 써 있었던 페이지가 있었어. 네.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저거 색깔로 외우면, 칠했었는데, 검정색으로. 외우면 좋긴 하지만 당장 중학교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아니니까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외우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할 거야. 와, 이렇게 참 외워야 언제 돼. 나왔죠? 자, 정확히 이해할 거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계산하는 공식을 이제 고등 버전으로 공부를 좀 할 건데.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서로 평행한 거랑 그런 거 찾는 그거 아니에요? 야, 니네 이차함수 공부했을 때 일반형, 표준형은 기억나지? 당연히 알죠. 얼마 전에 아, 선행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나요. 얼마 전에 이게 표준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한 형태인 일반형. 이렇게 된 게 일반형이었었지. 자, 질문하는 거 대단히 보자. 표준형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그 저거 X좌표 Y좌표 꼭지점을 알기가 쉬워요. 그걸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추계망 그렇죠. 추계망 추계망형식도 빨리 알수 구할 수 있어.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당연히 대답해야지. 그럼 일반형의 장점은 뭐가 있어? 식이 Y절편 대입하기가 빨리 편해요. 그렇죠. 상수항이 y절편이었지. 자,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일반형 공부했을 때 A의 역할과 B의 역할과 C의 역할도 있었는데 C는 아까 말한 대로 y절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A의 역할은 뭐였어요? 기울기. 아니, 이차함수는 기울기 없다. 아니, 뭐- 쌤, 잘못 나온 거라니까.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그래. 그래프의 A는 형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실 이거 말고 뭐가 있었냐면 추계망 같은 아래로 볼록이어도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점점점 좁아진다 라고까지 공부했었어. 다 복습이야. 그 다음에 B의 역할은 뭐였냐면 추계방정. 위치. 그렇지. 그래서 좌동우위 이때 공부했어. 아, 좌이우동. 좌동우위가 공부했던 거까지 좀 기억을 하자.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차함수가 중요해서도 있지만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게 직선에서도 쓰고요. 다음 단원인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 일반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니네가 일반적으로 1차함수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니네가 공부했던 이게 원래는 명칭상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자, 그럼 지금 내가 공식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표준형의 형태의 공식들이에요. 자, 4개 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오늘 숙제 나갈 거는 이 공식 적용하는 연습하는 게 주라. 안 어려워 근데 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저런 공식도 만들어지는구나 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4가지가 있다 했죠.
조건에 맞춰서 식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기울기랑 y절편을 할 때. 자, 이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조건을 약간 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 기울기를 말 그대로 기울기인데 y절편은 직선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지나는 점 아니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지나는 점에서 이렇게 분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식 세우는 건 기울기랑 y절편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값이고 y절편이 n값이면 니네 식 어떻게 세웠냐? 중학교 2학년. Y는 MX 플러스. 자, 그렇지. 원래는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이면 y는 2x 플러스 3 그냥 바로 식 썼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써주면 돼. 자, 예제도 안 할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두 번째 거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돼. 두 번째 조건이 똑같이 기울기는 주어져 있는데 이번엔 y절편이 아니라 지나는 점이다. 자, 그럼 얘도 특징을 좀 봅시다. 기울기 하나 주어져 있고요. 지나는 점이니까 얘도 점 하나 주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랑 조건은 사실 어때요?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자, 그럼 중학교 수준에서 우리 한번 풀이를 해보자. 책에 나와 있던 그때 구공식인데 기울기가 m값이야. 지나는 점이 x 1번, y 1번이라고 물론 숫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문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럼 니네 이렇게 풀었다? 일단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기울기가 m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a에다가 m 문자 대입했겠죠. m값 대입했겠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어떻게 했어? 또 대입했지. 자, 지금 모르는 거지. b만 모르는 거죠. 맞나요? 기울기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나는 점인 x1, y1을 대입을 해버리면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y1은 m x1 플러스 b가 돼서 자꾸 문자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져 있던 거고 주어져 있던 거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 숫자예요. 그럼 b값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지? 이거 이해하면 돼. 자, 따라서 b는 하고 정리해서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정리가 됐어. 숫자 계산한 거야. 그러면 니네가 최종 답을 낼 때는 계산된 결과인 b를 어떻게 했죠? 다시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서 식을 찾았잖아.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자, 그래서 b를 다시 원식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계산이 이렇게 된다. 대입됐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모양 맞추기 위해서 이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 볼게. y랑 y1이랑 좀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y1을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우변에 mx랑 mx1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모양이 있을까요? m문자로 볼까요? 그렇지, m문자로 볼까요? 자, m으로 묶으면 x 빼기 x1 이게 고등 버전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계산하는 자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 연습 한번 해보자. 안 어렵다니까. 자, 기울기가 3이고 자,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2,6일 중학교 버전에서 고등 버전 공식에다가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y에다가 자, 얘가 x 1번이고 얘가 y 1번이겠죠? 그럼 보면서 해봐. 빼기 y 1번 기울기 m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 1번 이렇게 대입하면 끝이야. 그래서 최종 답은 y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y는 3x 저 상수항 날라가죠? 마이너스 상수항 날라가죠. 그러니까 식이 나왔다. 어렵냐? 대입만 하면 돼. 오늘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알았지? 자, 이제 중학교 때는 쓰지 말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노란색 공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 선을 이제 하나씩 붙일 건데 안 써도 해도 안 쓰고 해도 돼요. 연습은 해야 돼.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 한 반 이상이 중학교 2학년 1, 3수랑 유형이 겹치는 게 좀 많고요. 오늘 숙제 나가는 것도 보면 그냥 현행 니는 2학년이잖아. 그냥 풀려. 내가 칠판 수업 안 해줘도. 근데 아무래도 고등시선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연습은 좀 하셔야 되고요. 그 2단원 공부할 때는 고등의 시선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주다 보니까 사실 필요성은 없지. 이걸 못 풀진 않잖아. 이거 못 풀진 않잖아. 그래도 연습을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나중 가면 많이 써. 자, 세 번째는요.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없죠. 자, 이번에 좌표를 그냥 쓸까? x1, y1, x2, y2라는 지나는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주어진 조건을 좀 형태 분석해보면 기울기 없이 점만 두 개 주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살이 덧대진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계산 따위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지나는 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귀찮은 게 하나 추가된 거야. 앞에는 기울기가 있었지만 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지나는 점이 두 개 있으면 기울기 계산할 수 있다면서. 맞죠? 자, 그럼 니네는 아까 정의를 공부했잖아. 그래서 얘는 증명도 없어.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냐면 기울기 계산하는 권장 하나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y 마이너스 y는 기울기 자리에 n문자에다가 뭐를 쓰면 돼? 아까 저기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는 걸 아까 했잖아. 그럼 뒤에다가 뭐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x 마이너스 x1. 자, 그냥 증명이 이게 끝이에요. 기울기 계산하는 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계산이 제일 귀찮아요. 자, 그럼 일단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얘들아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있는 y1하고 x1을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점 두 개 중에 반드시 앞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공식에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냐? 아까 증명해봤잖아. 여기 있는 x1하고 y1이 왜 들어갔어? 지나는 점이라 대입했죠. 그러면 y2, x2도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도 되잖아. 원래 니네가 계산을 했다면 중학교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것도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도 되잖아. 그러면 공식상은 1번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게 굳이 1번이 아니라 이거 x 2번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면 실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둘 중에 간단한 숫자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 자, 하나 연습해보자. 얼마 안 해. 뭐 이 정도는. 자, 중점과 이거 예제를 내가 잘못 썼네.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게니까. 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보자. 중점 계산하는 거 알죠? 뭐 했어요? 중점 어떻게 했어? x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는 y좌표끼리 더해서 반이잖아. 자, 더해서 반 나누면 1이고 더해서 반 나누면 3인 거 맞니? 자, 결국에 니네가 찾는 건 그러면 뭐겠어요? 이거와 예지나는 직선의 방정이 세우라는 거지. 자, 똑같아. 이거 몰라도 지나는 점 두 개 알면 직선의 방정식 이제 1차 함수 식 세우는 거 중학교 버전이야. 중학교 공식이야. 쓸 수 있는데 적용하는 거 연습 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어떻게 되면 돼? y-y1. 자, x1, y1, x2, y2. 자, 대입하고 내가 이거 왜 대입했어? 이거 숫자가 더 간단하니까. x1, y1에다가 이걸 대입했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x2-x1분의 자, y2 y1 해놓고 조심해라. x-x1이잖아. 여기 있는 거 대입했다가 갑자기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 큰일 난다니. 그러니까 y1이면 똑같이 x1이랑 세트로 대입해야죠. 자, 그럼 계산해봐봐. 이거 얼마냐? 2분의 3이지? y-3은 2분의 3의 x-1이니까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이니까 얼마야? 2분의 3이거든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자, 할만합니다. 공식 대입하는 것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세 번째 공식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니네 옛날 중등교재에 나와 있었던 건데 지금 번호가 1, 2, 3, 4번까지 이제 할 거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 공식은 4개가 있어요. 자, 이유가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거와 공식에서 살을 지금 하나씩 덧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번 것도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써가지고 하나 만들 거야.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약간의 좀 의미가 있어. 잘 봐봐. x절편하고 y절편을 할 때. 야, x절편이면 y좌표가 0이잖아. 그럼 a, 0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y절편을 안 해. 자, y절편은 y좌표가, x좌표가 0이잖아. 자, 이렇게 알 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도 주어진 조건은
점 2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세트가 완성이 됐어. 야, 그럼 이 녀석은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랑 좀 연관이 있을까? 점 2개니까 방금은 3번이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공식을 써먹을 거야. 그럼 거기서 대입해보자. 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x1, y1, x2, y2. 이해됐니? 그럼 보면서 대입해봐. 자, 증명해 볼게요.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는 어떻게 돼?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맞나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데, 자 그냥 전개를 할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B 아니에요. 어? 뭐라고요? 플러스 B 아니에요. A가 날라가서 플러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정리가 끝났는데 책에 나오는 공식은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를 저변으로 넘겨. 그럼 a분의 b, x는 b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 자 그럼 나눠봐라. 그러면 b분의 y, a분의 x 되는 거 맞나요? 연산할 수 있죠. 자 우변은 1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x절편, y절편 나와 있을 때 한 번에씩 쓸 수 있는 공식이다. 자 그럼 적용하는 거 겁나 쉬운 거야. 나 이거 왜 중요하다 했냐면 공식의 구조를 통해서 문제에 어떤 특정 식이 적혀 있을 때 문제의 조건을 보고 재빠르게 뭔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 풀다 보니까 물론 계산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한 번에 알아내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었어. 어떤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통해서 니네가 재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랑 보세요. A, B 역할이 뭐였죠? X절편, Y절편이었죠. A, B가 X절편, Y절편이었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3하고 2가 각각 뭐라고 생각하면 돼? X절편, Y절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X절편은 3이고 Y절편은 2구나라는 걸 굳이 계산하지 않고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안 했지 당연히. 그냥 필요할 때마다 Y절편 찾으래 X에 0 대입해, X절편 찾으래 Y에다가 0 대입해서 계산해 했는데, 물론 그걸 하는 게 지금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고등의 시선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고 이 공식 때문에 빠르게 절편 찾는 게 가능하더라.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냐? 우변이 1이 있으면 의심해야 돼. 우변이 1이 있으면. 자, 그때는 어지간하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공식 4개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뭐 연습은 요건 하진 않을 거다. 그럼 여기만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아. 잘 봐봐. 지금 공식 4개였잖아. 첫 번째 거는 빨간색으로 써준 것만 기억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공식하고 두 번째 공식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하나 주어져 있던 거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공식은 결국엔 뭐였어요? 지나는 점 2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4개의 식에 공통점을 하나 찾아야 되죠. 점이 무조건 써있지. 그게 한 개냐? 2개냐의 차이만 있지. 점은 무조건 하나 써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는 필요하다. 적어도 하나는 필요하다. 자,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 조지 말고 잘 봐라. 5번이죠? 야, 내가 아까 표준형, 일반형 얘기했잖아. 지금 써있는 식들이 다 노란색 공식들이 y는 5로 정리되는 전부 다 표준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함정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으로 구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못 만드는 식이 있어요.
뭔지 알겠니 혹시? 이거 스스로 대답하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지금 니네 수준으로 할 수 있어. 그냥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줘. 지금까지 공부하기 표준형으로 식 세우는 과정 공식 4가지를 공부했잖아. 다 y는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어. 직선. X 그 Y는 몇? 아 그래 그럼 그 X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 틀렸어요. X는 몇? x는 몇이야? 아 나이스 난 내가 몇이야? 왜가 중요한 거야? 왜? Y가 그 X가 요거잖아요. 기울기가 너무 없어요. Y가 이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Y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대단해요. 500원 주세요. 가만히 좀 있어가지고. 자, 표준형은 무조건 y는으로 표현이 돼요. 아까 말했잖아. y는 잘 들어야 돼. 내가 아까 조심해라.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거를 1차 함수라고 하지 않았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했어. 알겠니? 니네는 지금 중등이다 보니까 아직도 좀 힘든 게 이거 그냥 1차 함수라고 버젓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1차 함수는 정의상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건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니네가 공부했던 4가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처음에 니네가 뭐라고 얘기했어? y는 뭐뭐뭐는 표현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니네가 이걸 1차 함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좀 오류인 거야. 알겠어?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거 다시 잘 들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그랬지 1차 함수라고 하지 않았다고. 알겠냐?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있어. 잘 들으세요. a가 0이면 잘 봐라. y는 b가 남지. 니네가 이게 언제 공부한 거야? 2학년 학습 때 공부한 거죠. 이거 어떤 형태가 있었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지. y는 2 어떻게 그렸어? 이거잖아. 맞죠? 맞죠? 자, 이 직선의 실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었지? x좌표에 관계없이 y좌표가 2인 점들 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 간접 증명한 거야. a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b 형태 나타났잖아.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 네가 아까 말한 게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절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얘네가 공부한 직선 중에서 이런 거죠. 얘는 y 문자가 애초부터 없죠. 근데 표준형에서는 무조건 좌변은 y 문자가 있어. 얘는 y 문자가 없어. 그러면 니네가 공부했던 4가지 공식으로는 곧 죽어도 요거는 표현 못해요. 이런 형태 표현 못해요. 바로 판단되니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더 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넘어가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냥 식의 형태로만 해석합시다. y는 이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얘는요. 다시 말하면 니네가 공부했던 표준형은 무조건 y는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x는 뭐뭐뭐에 고른 표현 자체가 구조상 불가능하다. 자,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하는지? 자, 그래서 따라서 보여야 되는 건 나타나는 초능별로는 x는 뭐뭐뭐. 자, 그냥 편의상 k라고 합시다. 꼴은 표현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정돈하면 이렇게 돼. 조심해라.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 처음에 니네 2학년 1차 함수 공부할 때도 내가 강조했던 포인트인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이 단원이 처음인가요? 아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와 있어.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 1차 함수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냐면 1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해서 일단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게 제일 중요했지. 근데 그 단원에 나왔던 첫 번째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금 이따 써주긴 할 건데 이거였다. 교과서에 써주셔서 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알겠어? 자, 근데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꼴의 1차 함수 형태만 생각하면 곤란한 게 이런 형태 때문이야. y는 ax 플러스 b꼴은 얘를 표현을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정의상 꼭 그건 진짜 니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뭘로 구성이 돼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 아니야.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얘는 표현 누구 못한다고? 이 형태 표현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x는 k골까지 합쳐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직선의 방정식이나 1차함수랑 똑같잖아 라고 말하면 슈퍼찐따가 되는 거라고. 알았어? 이건 2학년 거 할 때부터 얘기한 거야. 아 안돼. 알았어요? 찐다고 1차함수는 심지어 잘 들어. 1차함수는 y는 뭐뭐뭐 조차 표현 못하죠. 왜?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아까 a에다 0 집어넣는데 이러면 1차함수가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 1차함수는 더더군다나 직선의 방정식하고 같다고 할 수가 없다고. 조심해야 되는 거 뭔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공식 암기하는 건 참 중요하기는 한데 개념상 제일 중요한 건 난 그걸 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상 얘는 표현을 못한다 라는 거.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니네가 어려운 문제 풀다가 뭔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 뭘로?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을 썼더니 답이 안 나올 때가 분명 있어요. 이 책에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이 문제의 답은 없어요. 표준형이 아니라 x는 뭐뭐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적인 방법은 그래프 그래요. 언제 그래프 그래요?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으로 답이 안 나올 때 그래프 그려서 x는 뭐뭐뭐의 식을 직접 찾아내죠. 자, 이해했어요? 자, 어려운 문제까지 풀면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자. 뒤에 뭐 좀 받아줄래 해주세요. 내 메모 2번이 3. 자, 그러면 표준형이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약간 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단원 제목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자, 이거 3번 내보냐? 니네가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흐름 일단 중요하고 고등학교 과정상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에 좀 치중을 둬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그것까지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결국 지금은 표준형 얘기한 거잖아. 자, 이제 난 일반형 얘기하는 거고. 자, 일반형이 뭐냐면 니네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아까 내가 잠깐 썼다 치웠던 요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자, 그럼 왜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부르냐? 이해만 하면 돼요. 잘 봐봐라. 잘 봐봐라. a, b, c가 있는데 a하고 b는 마찬가지로 x, y하고 개수죠.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걸 알아. 저기 있는 a, b는 숫자이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 중에 이해만 하세요. A도 0이 아니고 만약에 B도 0이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러면 저기 있는 식이 둘 다 0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산을 할 수 있어. 어떻게?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이거 뭐라고 부를래? 표준형? 정확히 얘기해볼까? a, b가 0이 아니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죠. 따라서 얘는 1차함수지. 됐니? 언제? A하고 B가 몽땅 다 0이 아니면 주어진 식은 표준형인데 정확하게 1차함수야.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1차함수를 직선의 방정식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y는 뭐뭐뭐, x는 뭐뭐뭐를 표현을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할 수 있어. A가 이번엔 0이야. B가 0이 아니야. 자, 그럼 계산해봐. A가 0이면 요거 날라갔죠? 그럼 BY는 C니까 이걸 정리하면 Y는으로 되네? 이건 뭐라고 부르면 돼? 이거지? 이거. 그래서 얘는 Y는 뭐뭐뭐 꼴에 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얘는 그냥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차 함수는 아니죠? 기억이 없잖아요. 함수죠? 정확한 거 표현상 중요한 거야. Y는 뭐뭐뭐 꼴도 누가 표현할 수 있어? 일반형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럼 현재까지는 표준형도 다 커버 쓸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표준형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한 게 이제 이것 때문인 거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야.
자, 그리고 날라갔으니까 ax 플러스 c는 0이니까 이번엔 y는이 아니라 아까는 표현하지 못했던 x는 뭐뭐뭐 꼴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단점이 없어졌죠? 단점이 없어졌죠? 이해만 하면 된다. 얘는 그냥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얘는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얘가 아까 뭐였어? y는 뭐뭐뭐 꼴이고 얘는 x는 뭐뭐뭐 꼴이라. 함수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함수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니 우리 중학교 2학년 이게 얘기야. 그냥 직선이라고 불러요. 네 그냥 직선이에요. 야 함수 왜 아닌지 알잖아 니네 근데. 야 x는 2는 무슨 뜻이야? x좌표에 관계없이 y좌표에 관계없이 x좌표가 2로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럼 안 된다. 그러면 2,1, 2,2, 2,3 이런 거 아니냐? 맞니? 함수의 정의는 뭐였어요?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였어요. 두 개도 안 되고 세 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 게 함수의 정의였다. 중학교 2학년 얘기. 근데 얘는 무슨 일이 벌어져? 2를 대입할 때는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0도 나오고 되게 많지. 그럼 이건 함수의 정의에 안 맞죠? 어긋나죠? 그러니까 얘는 직선은 맞지만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중학교 2학년 얘기하는 것도 다 대부분 중2 내용이야 지금 하는 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 이거 조심해라.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표준형을 직선의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얘네가 아무래도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약간 세뇌당하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거 직선 형태니까 쌤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 때문에 조심해야 돼. 표준형은 이 형태를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조심하시고 고등과정에서 해봤더니 적절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표준형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야? 일반형이 중요하다라는 거. 왜?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1차 함수도 표현해, y는 뭐뭐뭐도 표현해, x는 뭐뭐뭐까지 싹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일반형의 표현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 자,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